가재꼴은 전쟁도 모르고 농사일에만 전념하던 주인공이 어느 날 입영영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농촌 소설로서 선함과 단순함 그리고 소박함만이 걸러지는 귀한 단편입니다. 가재꼴 시작합니다. 야, 어디 마마 경수는 풀찜을 지고 선 채 소집영장을 받았다. 땅거미진 정자나무 아래서였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할 즈음 논매미하던 손발은 씻었어도 그냥 돌아섰던들 이토록 늦어질 리 없었다. 빈 지게가 아까워 논두렁에 풀을 반짐가량 해 짊어진 것이 벌써 발뿌리가 조심스러웠고 이제 다 왔는가 하니 겨우 서두는 기분이 가라앉으며 갑자기 시장길을 느껴 꽁보리밥엔 된장에 풋고추가 제일이거니 하며 단침을 꿀꺽 들이삼키고 난 판이었다. 경수냐고 다짐을 받으면서 어찌 이리 저물었느냐고 음성만으로도 곧 짐작이 가는 이장에 이건 또 듣던 중 부드러운 말이 대뜸 정이 들어 아니 와요. 논이 멀어서 그렇지. 그리고 경수는 그 곁에 선 총을 맨 순경과 눈이 맞서자 머리에 수건을 슬그머니 풀어내렸다. 오냐 가냐 하는 인사가 매양 그것이었기로소다. 으짝게. 자. 이장은 종이 한 장을 내어주는 것이었다. 또 뭔 시금 나왔는기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10중 8구는 그러한 따위였기로 또 그것일까 보다고 내밀다만 손이 뒤통수로 가는데 세금밖에 모르네 그래. 그러면요? 자네 영장이 나왔다네. 영장은 뭐 하는기요? 영장도 몰라? 병대 말이야. 병대요? 병대 가는 영장? 나 내일 일찍 뜬다네. 왜, 야. 그는 영장을 얌전히 접어 지전처럼 소나기에 싸쥐었다. 골목길에선 줄곧 병대 영장? 병대 영장? 하고 입안말로 중얼거리다가 병대에 오랄 만큼 되면 상일꾼이 다 된 셈이란 자기의 처지를 깨닫자 저절로 쥐어진 주먹에 힘이 가는 것이었다. 그럴 줄 알았음 논이나 다 맬걸. 짐을 부리고 났을 때에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재빠르게 저녁을 먹어치운 경수는 또 재빠르게 상을 물리쳤다. 걷어올린 옷소매를 풀어 아까 숟가락을 잡아들면서 간직해 두었던 영장을 꺼내 들고는 불빛에 비춰보았다. 자기의 온 지식을 털어서 아무리 뜯어본다 하더라도 이름 석자밖에는 짐작이 가지 않는 종이 조각을 그것이 무슨 신묘한 것이나 되는 듯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나 경식이가 아직 모르는 터이므로 더욱 흐뭇함을 느꼈다. 희권인 별것이나 되어 그러는가? 종이를 개어 담을 때 불쑥한다는 혼잣말이 너무 되알지게 나와 희건이가 어쨌다냐? 하고 그러니까 속 모르는 소리가 분명한 어머니의 말을 언제나 안 올라는가 해서 하며 슬쩍 넘겨버리는 것이었다. 이웃집 희건이는 경수와는 손이 맞는 품앗이 상대였다. 다만 한 살 손이라고 해서인지 지난 가을에 군인에 들어갔었는데 한 보름 전에 집에 다녀간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하룻밤을 함께 세웠는데 난생 처음으로 맛본 양걸련이며 몇 벌이나 겹쳐 입은 옷, 모자, 구두 그리고 만지기만 해도 잠이 왈칵 들 것만 같은 담요를 깔고 나란히 누우면서 싸움은 어떻게 하냐? 들고 총만 쏘면 돼. 총만 쏘아? 산에 기어오르기도 하지. 나무 할 때보다 더 되게? 그럼 차는 또 얼마나 탄다고? 자동차를? 하루에도 수없이 타. 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귀에 선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일이 지금 기억에 떠오른 것이었다. 그는 지금 군복과 철모와 구두를 착용한 희권일
부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차를 몰고 어디론지 달리고 있는 늠름한 자세의 희권을 자기와 관련시키고 자기와 희권을 바꾸어 놓은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같은 기별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아까운 듯하였다. 경수는 우선 동생에게 경식이 너도 정신 차리라이 하고 말문을 열었다. 없니? 어머니는 그때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왜 못 산다드냐? 내일이라도 어딜 간다문. 그런 소리 그만둬라이. 잘 있어 하고 지금 나간다문. 애도 못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는 내일 뜬다는 말까지 마저 하고 말았다. 어머닌 치마폭에 손을 씻으며 부산히 들어오더니 참말이냐? 이거 사. 마구 정색을 하며 대드는 것이었다. 누가 없는 말 할까? 이거 보라오. 그는 꼬장꼬장한 종이 조각을 펴 보였으나 어머니인들 무슨 눈이 있을까? 다만 아무개 또 아무개처럼 나오고야 말았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어째? 아들의 등을 치던 손은 이윽고 방바닥에 쉼없이 내려 떨어지는 것이었다. 경수도 덩달아 따분해하였다. 그러나 그도 잠시일 뿐 매일 이맘때면 동강으로 잠자리를 찾아서 가듯 빨아놓은 옷이나 있는가 봐 하고 밖으로 나왔다. 오늘 밤으로 마지막일지도 모를 집안을 거닐던 그는 바로 동강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럴 필요조차 없는 지게를 등에 짊어졌다. 총총히 박힌 별빛에 밤은 과히 어둡지 않았고 대낮의 더위를 간직한 땅은 아직도 단내를 풍기고 있었다. 그 내일이 차차 밝아오른 아침이었다. 어머니는 어설픈 눈을 떴다. 눈을 떴다기보다 밤새 이루지 못한 잠을 애오라지 단념하고 몸을 일으킨 것이었다. 성 저녁에 안 들어왔더냐고 첫째로 작은 놈에게 묻는 것은 그놈이 뜬 눈으로 세운 자기보다 더 자세할 리가 없고 또 밤마다 떼지어 자는 동각잠을 했으리라고는 빤한 일이지만 우선 눈앞에 없는 그리고 지난 밤만이라도 어미 곁에서 자줄 것이 아니냐는 가벼운 노여움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집을 뜬다는 것도 하루품을 들여 고울장에 다녀오는 따위도 아니고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다할 이야기가 있을 터이라고 아들이 안이 꼽게 여겨지기도 하는 어머니는 들어오기만 하면 꼭 틀어잡아야겠거니 하고 우선 그 늘 하는 투로 자고 오면 또 논에 나갈까 싶었던 것이다. 경수는 식전부터 논에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하루를 논에서 사는 셈이 된다. 들에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 동안은 단 하루라도 논을 돌아보지 않고는 잠자리가 편치 못하는지도 모른다. 풀이나 나무를 하러 가더라도 반드시 길을 그쪽으로 잡는 것이었다. 이종씨 같은 때에는 거머리에 뜯기어 흘린 핏자국도 무관심한 채 새우잠처럼 자다 나가곤 하는 수가 아주 드물지 않아였다. 도대체 경수처럼 농사에 지성스럽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땅이라곤 그것이 전부인 상완담 면마지기를 진흙 주무르듯이 알뜰히 가꿨다. 수확기마다 벼목에 보리목에가 척척 늘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 이상의 일이지만 그런 논에서 또 그만큼 소출이 있었다고 하면 논이 상답인 때문일 것이라고 그저 그렇게 말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는 경수가 거기 금방 눈을 비빈 채 들어섰다가 금방 논으로 나갈까 보아 어머닌 사립작에 주의를 두고 잔뜩 벼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수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큼 지나자 얼핏 흰 그림자가 살인문에 비치자 냉큼 일어선 어머닌 자칫했으면 잘못 말이 나올 뻔하였다. 그것은 경수가 아니라 이장이었다. 차비나 다 되었다냐고 뭐 차비할 것이나 있어야지 하고 지금쯤 밥을 먹는데도 늦을 것 같다고 글쎄 그런데도 일이 늘어지게 잡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집에 없단 말이냐고 아니 잠자곤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고받는 데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간밤엔 집에서 앉았슈? 글쎄 그렇게나 할 거 아니오. 동각에도 나오지 않았다는디?
그럼 어디서 잤을까? 그 밖엔 어디 있어요? 글쎄요. 그러자 어머닌 반사적으로 헛간을 건너다 보았다. 지게가 거기 마땅히 있어야 할 지게가 보이지 않았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는 것이었다. 아따, 그렇죠? 그러는 이장은 그 후도 두세 번 들렀고 그때마다 안색이 표가 나도록 달라질 뿐 아니라 나중엔 집안을 기웃거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어머닌 이장의 거동을 보더라도 틀림이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단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온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다. 동각에서도 골목이나 샘터에서도 심지어 담 넘어 마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경수의 말을 소곤거렸다. 기피했나 봐. 혹은 간밤에 빠졌다지? 혹은 에이따, 그런 위인도 못 된디. 어머닌 속이 뒤집혀질 듯하였다. 갔으면 외갓집 밖에는 더 갈 데가 있느냐 싶어도 어미까지 모르게 하는 소퉁이가 자식의 도리는 아닌 것만 같았다. 순경이 떼지어 밀려들고 집안은 물론 온 동네를 발칵 뒤집고 있다는 느낌까지 보였을 때에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빨아놓은 옷이나 찾아놓으란 자식이. 죽고만 싶었다. 이러나 저러나 간에 죽어야만 할 것 같았다. 만약 이대로 수분만 더 지났더라면 어머니의 신상에 무슨 변이 일어났을지도 몰랐다. 경수가 그제야 뜰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슬을 피한다는 것은 노상하는 버릇일 뿐 허벅다리까지 걷어올린 아랫돌인 물론 적삼도 지게도 온통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는 웬 사람들이 턱없이 모여 있는 것에 눈을 둥그레 보였고 수건을 머리에서 풀어내리면서는 해주기 웃음을 띄었다. 그 웃음이 그 시름도 숨막히는 판국도 모르는 태평스러움이 도리어 곁에 사람을 어안이 벙벙하게 마련이었다. 사실 경수는 좀 늦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머니가 첫대에 나서는 것이었다. 아이고, 어디 갔디야? 경수는 옷을 쥐어짰다. 옷에 베인 찬 이슬이 구정물이 되어 흙물 그대로의 다리에 흘러내렸다. 가재골 갔어. 잠은 어디서 자고? 잠이다 뭐야. 밤내 논맸지. 마저 끝이나 내야지. 엄니가 논맬 푼수나 돼요? 어머닌 그저 입이 오므라붙어 버렸다. 그 밖에 아무도 감히 여기에 무슨 말을 끼어 넣으려 들지 않았고 이장이 어서 아침이나 먹고 면사무소로 나가자고 재촉해서야 야, 하고 그는 비로소 신발을 터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면사무소 앞들엔 군문으로 가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어디서 이렇게 묻혔다 나왔느냐 싶은 꼭 그만식한 몸매들이었다. 거기 한몫 끼고 섰는 경수는 그 중에서도 옷차림이며 몸집이 곧 드러날 정도로 두드러졌다. 새하얗게 빠른 무명옷을 무릎이 훤히 드러나 보이도록 입고 허리엔 수건과 기운 양말을 찬 가뜬한 옷걸이에다 고동색 살빛이랑 툭툭 붉어진 힘살이랑 어디로 보나 실속 있는 모습이었다. 경수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서도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지 않는 것이 제일로 좋았다. 가는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은 보내는 사람들이 꽉 둘러 들끓고 있는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더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모아준 것 같기도 하자 눈시울이 화끈거리는 것이었다. 그는 하찮은 군중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냈을 때엔 곧 크게 소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 대신 여발한 듯이 가슴을 턱 펴 보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깃발에 맞춰 나직이 손을 흔들며 금방 입 밖으로 나올 듯하던 노랜 자신이 없어 발꿈치로 시종 장단만 쳤다. 높은 사람이 단에 올라서 연설을 할 땐 눈 한 번 끔쩍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귀절이 많기도 하나 아무튼 잘 싸우라고 하는 말이라곤 새길 수 있었고 그것은 또 현재 자기의 심경과 완전히 들어맞는 까닭에
힘과 용기가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장한 기분이었다. 경수는 차 위에 올라서 대뜸 희곤이 생각부터 했다. 이 차가 희곤이가 있는 곳으로 갈 것만 같이 여겨졌다. 그는 또 머리에서 아랫도리까지 자기 모습을 훑어보고 어딘지 모를, 아니 꼭 희곤이가 있는 곳임이 분명한 거기에만 가면 자기도 그 군복에 그 모자와 신을 몸에 붙일 것만 같아 보였다. 차가 발동을 하자 갑자기 끓는 만세 소리에 그도 덩달아 소리 높이 만세를 외쳤고 나오는 김에 희곤이도 불러보았다. 희건아, 나도 차 탔다. 마치 군중 속에 희곤이란 사람이 있어 그에게 소리치는 그러한 품이었다. 어머니가 담아주던 하지 감자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쉴 사이 없이 불근거리면서도 손을 들고 환송하는 군중들에게 대답하는 호의만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는 경수는 마구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서는 그렇질 못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다. 무언지 잊혀지지 못한 것을 두고 가는 양 허리춤을 만져보기는 했어도 역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서서히 달리는 차 위에서 그는 자기의 집과 논 있는 쪽을 바라다 보았다. 뒤도 돌아다 보았다. 어머니가 헐레벌떡하고 뛰어오는 것을 보자 손을 들고 반기며 울음에 젖은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엄니, 가재꼴 노니. 어머니의 그림자가 차차 멀어져도 아주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는 어머니와 가재꼴을 연거푸 외치는 것이었다. 엄니, 가재꼴 노니. 가재꼴 노.